삶은 때때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칼 융의 말처럼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영상은 통제력을 포기하고 가면을 벗고 깊은 내면의 침묵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어떻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설명합니다. 자신을 잃기 전에 당신은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이 바뀐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어쩌면 의식하지도 못한 채 경험하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개념은 표면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환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신을 관찰하며 환경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현대인에게 보이지 않는 지하 감옥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깨어있고 삶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는 내면의 침묵을 완전히 억누르고 단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종종 자신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가짜 성격이며 외부 세계의 요구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인정받기 위해 페르소나를 형성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페르소나는 사회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얼굴은 종종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모순됩니다.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 가면을 쓰고 그 가면과 동일시하며 내면 깊숙이 숨겨진 진정한 나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대인에 보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자신과의 연결을 잃고 자동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 존재를 이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매일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끊임없이 생산하고 성취하고 주목받고 이 모든 노력 뒤에는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절망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 융은 눈에 보이는 것과 존재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타인의 인식 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는 자신의 본질,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억압된 측면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이 본질과 연결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외부에 두는 의식 상태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또한 통제 환상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환경을 관리하고 사건을 미리 예측하려는 욕망. 이러한 욕망은 사람과 두려움 사이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통제는 사실 미지의 것에 대한 방어입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현재에 머무르면서 이 불확실성과의 연결은 끊어집니다. 사람은 미지의 것에 굴복함으로써만 자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끊임없는 의식 상태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실명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단지 본다고 생각하지만 감지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내면 세계의 풍요로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현재에 머물고 싶었다가 할까요? 이 상태가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인정,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실수를 피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의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인정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자양분을 얻습니다.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 상태는 영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깊은 침묵, 무의식과의 연결, 그리고 내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이러한 멈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단계, 다음 해답, 다음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끝없는 순환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충실함을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로 향하고 삶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 너머의 고유한 지혜에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철학에서 진정한 자유는 통제를 놓아주고 내면 세계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충실함을 놓아줄 때 더 평화로운 삶뿐만 아니라 더 진실되고 완전한 삶도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존재하려면 정체성, 즉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종종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아니라 환경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회적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하며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가리킵니다. 현대인은 무대 위의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직장에서는 전문가, 집에서는 부모,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쾌활한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역할에 동일시되고 가면을 우리의 진짜 얼굴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시는 큰 단절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자아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페르소나의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페르소나는 현실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을 완전히 벗는 것은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립된 삶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타인과 닮고자 애쓰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내면의 연약함을 억누르고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의심을 무시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모방적인 삶의 대가는 내면의 외로움입니다.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무엇이 자신의 것이고 무엇이 역할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미소는 진심일까요? 당신의 관심은 진심일까요? 당신의 사랑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일까요? 페르소나 안에서 사는 것은 일종의 소외입니다. 자신에게 낯선 존재가 되고 거울을 볼 때 그저 이미지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바로 여기서 현대인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영적 깨달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페르소나가 아무리 밝고 인상적이라 해도 영혼의 본질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의 그림자는 억압된 자아입니다. 모든 가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변화의 여정은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과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분노를 억누르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측면에 변화하는 힘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 당신의 영혼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면 없이 산다는 것은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는 인간 관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리 위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다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다리 양쪽에 현실을 짊어지고 있는 심오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면과 사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 페르소나 뒤에 있는 진정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진실성으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더라도 당신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내면의 자아를 항상 소홀히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은 가짜 군중보다 더 소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인도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인정 없이 살아갑니다. 페르소나를 넘어서면 삶의 진정한 깊이와 충만함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페르소나의 해체는 영적 탄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인격 발달은 사회적 가면을 넘어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페르소나는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하지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면의 페르소나와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대면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당신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체는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자신을 만나고 다시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면을 벗어던지고 당신의 얼굴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림자의 맞서기. 이것은 칼 융기 심리학 세계에 가져온 가장 놀랍고도 어쩌면 가장 불안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질투, 연약함, 두려움, 수치심, 욕망, 심지어 우리가 억누르는 잠재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배웁니다. 그리고 살아남고 사랑받고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어떤 면모를 어둠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는 이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우리는 그 존재를 잊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억누르고 거부하는 것들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조용히 더욱 강해집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억압된 내용이 축적된 것이며 이 축적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향을 우리 성격에 끼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수동적인 공격적인 행동, 과도한 반응, 깊은 불안 또는 타인에 대한 안이한 판단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외부 세계에서 그림자를 공격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 존재를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무시하는 한 사라지지 않고 더욱 복잡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영적 발전의 필연적인 단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둠의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불쾌한 진실을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잔인함, 질투, 이기심 또는 깊은 분노를 직시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립 과정에서 우리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외부 세계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의 개성화 여정은 이러한 방어 기제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변화의 잠재력이기도 합니다. 그림자와 접촉하는 것은 영적 온전함의 기초입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창의성, 리더십, 용기, 그리고 깊은 통찰력까지도 그림자 속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침묵당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감정과 소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술적인 면을 억누르거나 직관을 깎아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한때 잃어버렸던 빛까지도 가립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어둠과 다시 기억해야 할 빛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내면의 사슬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희생자가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같은 악순환에 갇히고 비슷한 고통을 겪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끌립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까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반응의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발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가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은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과정에는 깊은 연민 또한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잔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관찰자로서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자와 싸우는 것은 그림자를 강화하고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그림자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옛 정체성은 파괴되고 틀렸다고 생각했던 진실들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붕괴는 영혼 재건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은 부분과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어둠을 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에 더욱 연민 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아는 인간 자아의 중심에 있는 구조,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아는 의식의 중심, 다시 말해 우리가 인지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어린 시절 환경, 보상, 처벌, 그리고 사회적 조건의 반응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우리 자아의 일부일 뿐이지만 현대인들은 종종 자아가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아가 강해질수록 내면의 다른 측면들은 더욱 억압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가 만들어낸 구조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욕구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아는 통제력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모든 감정이 통제되고 모든 위험이 미리 계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자아는 안전과 확실성에 기반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삶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씨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인간은 내면적으로 좁아지고 삶과의 접촉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고 자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제약을 느낍니다.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고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걸러졌습니다. 칼 융은 영적 발달의 어느 시점에서 자아는 붕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파괴가 아니라 자아가 중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더 이상 자아에 의해 내려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목소리, 직관, 감정, 상징, 꿈 또한 삶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자아의 붕괴는 자아의 다층적인 구조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욕망, 그림자, 그리고 영적인 직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면 자아의 지배가 깨지고 더 깊은 자아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아는 중심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아의 붕괴는 우리의 관계 또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는 더 이상 필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누고 보고 보여지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자아는 사랑에 조건적으로 접근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자아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곳에서 더 투명하고 진실된 형태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자아의 해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존재의 겸손한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아는 종종 우리를 강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이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가 삶의 리듬 자체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행동합니다. 이것이 더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의 기반입니다. 자아의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온 정체성 구조의 변형입니다. 익숙한 것이 파괴되기에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것이 탄생하기 때문에 해방감을 줍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인간이라는 것은 파편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편화는 자아가 그림자 없는 왕좌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회복됩니다.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면 먼저 자아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해체는 새로운 온전함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아가 해체되는 그 고요하지만 강력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은 단순히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날로 더 시끄러워지면서 침묵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지혜입니다. 끊임없이 자극받는 마음,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화면, 그리고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사람들은 내면의 침묵을 잊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침묵은 단순히 외부 세계가 침묵하는 순간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깊은 내면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정의, 역할, 계획을 넘어설 때 소음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내면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 부름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는 사람들에게 침묵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외로움은 군중 속에 있을 때조차 내면의 침묵에 결코 닿을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억압된 감정, 잊힌 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천천히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 침묵은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교훈을 줍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들은 삶이 결코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는 가장 순수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침묵할 때 내면의 깊이가 말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람은 외부 세계에 의해 강요된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자아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종종 조용한 순간에 더욱 깊어집니다. 위기, 상실 또는 대립은 우리를 침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계속될 수 없을 때 사람은 말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생각과 싸우기를 멈춥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입장, 하나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변화의 토양입니다. 칼 융은 이 상황을 내면의 알베도, 즉 영혼의 정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종의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이 공허함은 무엇이 부족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과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단순해질수록 자신의 본질과 더 가까워집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면서 직관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직관은 칼 융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면의 지침 중 하나입니다. 직관은 무의식에 대한 순수하고 직접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직관적 지혜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대신 느끼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렇다는 지혜로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의 상태는 영혼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수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이러한 수용의 자궁입니다. 모든 변화는 이 자궁에서 싹틉니다. 지금은 말을 덜 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더욱 진실해집니다. 움직임은 줄지만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더욱 의미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침묵을 통해 삶의 깊은 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삶에 적응하게 됩니다. 침묵 속으로 물러나면서 당신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우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안의 부분들이 당신의 공평한 증인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상처받은 아이야, 억압된 분노, 잊혀진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 대화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대화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개성화 그 자체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거두어 내면으로 향하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침묵은 변화로 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항상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의미는 멈춤 속에서, 한숨 속에서, 밤새도록 지속되는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아가 침묵하고 가면이 벗겨지고 역할이 잊혀지는 그 단순한 순간에 그 사람의 본질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윤기 가르쳤듯이 내면의 변화는 소음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옵니다. 어느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아무리 옛것을 붙잡으려 해도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변화의 문턱입니다. 칼 융기, 그의 저서에서 자주 강조했던 이 한계는 영혼이 더 이상 현재에 머무르는 상태를 견딜 수 없을 때의 한계점입니다. 침묵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거나 가로등 아래를 걷던 어느 날 아침, 문득 당신 안에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은 또 다른 시대의 전조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은 대개 큰 소리와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침묵과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어떤 가면은 다시 쓸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어떤 생각은 침묵시킬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어떤 감정은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신의 껍질은 너무 단단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놓아줍니다. 통제하려는 노력, 이해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기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등에 짊어진 짐을 깨닫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바로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복했습니다. 그들을 만지고 그들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은 당신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하나로 만듭니다.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투사하거나 용납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러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삶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상실, 실망, 외로움이 있겠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 또한 변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이 당신을 갈라놓을 때 당신은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설적인 힘은 칼 융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힘은 취약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부서짐은 당신을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진실되게 만듭니다. 더 깊고, 더 민감하고, 더 근본적이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역할이 아닌 존재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삶과 하나가 됩니다.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도를 늦추고 더 단순해집니다. 당신의 눈은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당신의 심장은 더 민감하게 뛰게 됩니다. 자연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침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이 순간은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삶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춤이 됩니다. 존재는 당신을 실어 나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당신은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칼 윤기 옳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습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과거의 패턴에 충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미래의 미지의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뢰는 두려움이 뒤섞인 자유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믿음을 맛보고 나면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똑같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더 이상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내면의 변화와 칼 융의 심오한 가르침이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놓아주는 것, 이 우리 삶에 어떤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자각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채널은 당신이 그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 계속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